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52강 강원권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강원권의 전체적인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충청 지역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싹 해봤죠. 자, 다 배웠으니까 우리 8강에서 한번 다룬 지도이긴 하지만 그때 다룬 내용, 그때 배운 느낌과 지금 강원권에 대해서 우리 자연 인문지를 완벽히 공부한 다음에 이 내용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 자체가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원도 구석구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을 선생님이 여기 정리할 건데요. 바로 철원입니다. 휴전선 라인과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강원도 딱 넘어서는 그 위치에 있는 이 철원은요, 볼 게 많죠. 일단 화산 지형 중에서 현무암질 용암의 열화 분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용암대지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무암질 용암으로 인해서 한탄강 주변에 아주 멋있는 현무암질 주상절리가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런데 이 철원이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암대지 위에 두툼한 충적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무슨 농사가 가능한 곳으로서 논농사가 가능한 곳이었죠. 그리고 이 논농사에서 나온 즉 철원 지역의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요, 너무나도 맛이 좋고 질이 좋아서 이 지역의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철원 오댐이었죠. 여기가 그 휴전선 DMZ 구역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그 공기도 너무나도 좋아서 이런 농산물들도 그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철원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지역은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천 옆에 여기가 양구라는 곳인데 우리 양구는 언제 한번 다뤄봤냐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대해서 다룰 때 무슨 지형의 대표 지역으로서 침식분지의 대표 지역으로서 배웠습니다. 자, 물론 해안면이라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주 작은 규모에 속하지만 6.25 전쟁 때 미국 종군 기자들이 그 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펀쳐둑, 그러니까 구멍이 확 뚫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지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펀치볼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침식 분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형도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양구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역에 야심찬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위성과 중앙경선이 만나는 그 중심은 여기가 아니지만 사극, 극동, 극서, 극북, 극남을 기준으로 정중앙은 여기 양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무슨 축제가 열리는 곳이냐면 배꼽 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배꼽. 우리 몸의 배꼽도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이 배꼽 축제가 이 양구를 알리는 장소 마케팅의 사례로서 우리 답사 코스 문제로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구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아주 중요하죠. 자, 약간 저기 경기 서울까지 가보면요, 서울이 한 이 정도 위도에 있어요. 서울이. 그래서 이런 평창과 강릉 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30도 정도 고개를 살짝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있는 도시가 바로 강원도의 대표 도시 춘천입니다. 여러분들 춘천하면 군침이 먼저 돌면 안 되는데 물론 닭갈비도 유명하고 막국수도 유명한 거 맞는데 일단 춘천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에 도청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침식분지 지형 안에 형성돼 있는 도시예요. 이게 그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침식분지가 잘 형성돼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하천의 상류보다는 중류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천들이 합류하는 지점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침식력이 그러니까 합류하다 보니까 침식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대규모의 침식 분지가 생깁니다. 자, 그런 침식 분지는 예로부터 내륙 지방 중심 도시의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이고요. 전통적으로도 이런 그 중심 도시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도 강원도의 도청이 입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는요. 소양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하천의 중상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상류 지역을 막아서 만든 댐들이 많고요. 그 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가 많아서 호반의 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죠. 애칭이에요. 호반의 도시. 물론 안개가 많이 끼는 안개 도시이기도 한데 아무튼 춘천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춘천과 인제 아래쪽에 아주 넓게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디예요, 선생님? 바로 홍천인데요. 덩치에 비해서 출제 빈도라든지 내용은 다룰 게 없습니다. 언제쯤 한 번쯤은 나오냐면 뭐 강릉, 뭐 이런 양양, 영동 지역과 영서 지방에서 나타나는 기후에서 조금 비교하면서 나올 수는 있는데 특히 뭐 높새바람 하면서 조금 가끔 나오기는 한데 별로 따로 다룰 내용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횡성은요. 한우밖에 없어요. 횡성 한우. 그래서 횡성은 그 횡성 인구수보다 한우 수가 더 많다 그러죠. 물론 지역 특산품이기도 하고 지리적 표시대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자, 원주인데요. 우리 강원도의 강자가 강릉이고 원자가 원주일 만큼 예전에는 아주 지방 중심 도시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지금 또 원주는 뭐 인구도 꽤 많고 이 의료 클러스터로서 지금 또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의료 클러스터 정도는 약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적을게요. 의료 클러스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자원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곳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선생님 빨간색 밑에가 강원도 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 일대에 이 지하 자원이 아주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자원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옥천 지향사 라인으로서 고생대 지층이 분포를 하죠. 전기 때는 조선계에서 석회암, 그 다음에 후기 때는 평안계에서 무연탄이 나오는데 이 영월 지역은요. 석회암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카르스트 지형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과 관련된 공업, 시멘트 공업도 발달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영월에서 하나 더 뽑자면 상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과거에 텅스텐 생산지로 아주 유명했었던 곳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월이 과거에 단종이라는 임금이 유배가 됐던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영월이 동강이라는 아주 그 유속이 빠른 그리고 경사가 급한 감익공야천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월 동강 그 한가운데다가 단종을 유배를 시켰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헤엄쳐 나오기도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유배를 시킨 것 같습니다. 세조가 좀 지리적 조건을 잘 이렇게 막 고려를 해가지고 유배를 보낸 것 같은데 아무튼 영월은 그런 단종과 관련된 유적지도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선하고 같이 묶어서 태백. 정선하고 이 태백은요. 과거에 이 자원 무연탄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흥망성쇠를 함께 했던 지역인데 무연탄 때문에 명동보다도 잘 나가기도 했고요. 한때는 정말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정말 회색 유령 도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레저 시설, 스키장, 뭐 골프장 이런 걸로 관광업으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죠. 실제로 정선은요 22년 만에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광업으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꽃 축제와 같이 그런 기후 조건과 관련된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동해 아래쪽, 동해도 도시거든요, 여러분. 태백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삼척입니다. 삼척은 사실 영월과 똑같이 이 카르스트 지형하고 시멘트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남부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위로 영동 지방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여기가 바로 영동의 중심 강릉입니다. 자, 강릉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강릉은 그야말로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고요. 영동 지방에서 가장 대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자연 경관으로는 뭐 정동진에서 해안당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포대와 같이 사빈해수욕장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포호와 같이 석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정동진이 앞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릉은 사실 이런 지형뿐만 아니라 높새바람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도 자주 나오고요. 강릉은 연강 수량이 한 1,400mm 정도 돼요. 서울보다도 많고요. 다른 영서지방과 비교해서도 상당하죠. 왜? 여름에도 강수량이 꽤 되지만 겨울에도 머기 때문에 다설지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지만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 그런 뭐 피겨라든지 뭐 이런 실내 종목들은 이 강릉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릉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여기 밑에 선생님이 양양을 한번 볼게요. 아까 양양은요, 양수식 발전소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철강석 산지를 재개발을 한다. 과거에는 이제 뭐 질도 별로 안 좋고 생산량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뭐 폐강 생산을 중단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다시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 그러한 기사들이 바로 교과서에도 꽤 많이 실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초 아주 작은 지역이긴 한데요. 속초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석호를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어릴 때 그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속초에 있는 청초호에 갯배라는 석호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낭만적인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갯배의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이 석호 한번 그 속초에 있는 석호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속초에는 이 아바이 순대라는 그 아주 맛있는 순대가 있어요. 오징어 순대 그처럼 생긴 오징어 순대인데 아바이 말이 북한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6.25 전쟁 때 내려온 사람들이 이 속초에 많이 정착을 해서 그때 그 북한을 그리워하면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바이 순대도 이 속초를 대표하는 그런 특상 지역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성. 경상남도에도 고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은 사실 강원도 고성보다는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경상남도 고성은 이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서 아주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 고성은 그냥 휴전선에 딱 붙어있는 지역으로서 통일전망대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안 한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을 하나를 안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인데요. 평창은 이제 대관령을 중심으로 대관령을 포함하기도 하면서 영서에 속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서의 평창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강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동계올림픽 개최 벨트 지대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평창은요, 이 고위평탄명 지형이라는 거. 그래서 이 평자에서 이 지역의 지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평평한 지형이다. 하지만 해발 고도는 꽤 높죠. 그리고 이런 고도를 가지고 이 지역의 브랜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피 700.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적합한 고도라 그러고요. 뭐 이 정도 고도에서 사람들이 뭐 행복감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그 평창 지역 농산물에 보시면 햇빛 700 이런 브랜드가 막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런 것 유심히 한번 보시면 평창 농산물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자연 조건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레저시설, 휴양림 같은 게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때문에 동계올림픽 개최지다라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강원도 다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단원 종합까지 다 풀긴 할 건데 단원 종합까지 해도 한 11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복습을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풀어보기 첫 번째 문제인데, 자,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으로, 자, 먼저 우리가 가가 뭔지 알아야겠네요. 주요 분포 농업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 배추와 같은 채소를 기른다는 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영서에 발달되어 있는 지형, 고위 평탄면에서 채소를 기르는 고랭지 채소 농업이라는 아주 쉬운 내용을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여기가 고랭지 채소 농업이 발달했냐? 그 원인을 우리가 물어보고 있죠. 자, 토양이 매우 비옥하기 때문이다. 자, 사실 우리나라는 비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토양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운적토, 즉 충적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산지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토양층이 있더라도 아직 상류이기 때문에 토양층이 얕아요. 거기다가 그나마 있는 토양층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그 자리에서, 즉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바위가 깨져서 그 자리에서 깨져서 만들어진 정적토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운적토가 훨씬 비옥하거든요. 운적토. 상류에서 하류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된 토양이 아주 비옥한 토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운적토의 비중이 아주 낮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이 비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상류예요. 뭔가 운반되어 올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정적토의 비중이 높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정적토는 비옥하지 않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여러 가지 원인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름철 기후가 서늘하다. 맞죠? 그죠?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인입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 서늘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존 여기서 이제 가까운 대도시들 강원에 있는 대도시 말고요. 저기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의 대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와는 거리가 상당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의 발전 때문에, 교통의 발전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시간 거리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리얼. 해발 고도가 높지만 지형이 비교적 편탄하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 농업이 발달할 수 있다. 여러분, 농경은요, 그래도 땅이 어떠면 평평하면 평평할수록 유리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평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리한 지형 조건을 이용해서 고랭지 채소 농업이 발달할 수 있다.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인 4번이 정답이고요. 스스로 풀어보기 1번은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은 여러분들 별표를 딱 쳐주시고요. 이러한 유형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A는요. 자, 이제는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춘천이거든요. 춘천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영서에 속하는, 그리고 여기가 경기이기 때문에 내륙 중에 내륙이에요. 그죠? 동해에서도 멀고 서해에서도 멀고 내륙 중에 내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보세요, 여러분. 이 B는요. 태백산맥 정말 그 최정점에 있는 그 포인트입니다. B가 그 유명한 대관령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여기가 강릉이거든요, 여러분. 혹은 강릉을 모르더라도 일단은 영동 혹은 동해안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나다가 ABC인지 아냐면 일단 첫 번째, 거의 지금 강원도 비슷한 위도니까 비슷한 위도에서 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온도는요. 바로 여름 기온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강원도 나오면 여름 기온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여름 기온은요. 위도차가 크게 나지 않고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강원도에서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가 지역은 나다에 비해서 지금 3, 4도 정도 여름 평균 기온이 낮아요. 이거는 무슨 요인밖에 없다? 해발 고도의 요인밖에 없다. 그리고 그 요인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역은 ABC 중에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어디냐면 바로 B가 됩니다. 자, 이 대관령을 얘기할 때는요. 요거 봐봤자요. 왜? 겨울이 추운 이유는 해발 고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아주 내륙일 때도
겨울 기온이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발 고도를 찾아야 할 때는 무조건 몇 월 기온을 봐야 된다? 여름 평균 기온을 보셔야 됩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가를 찾았으니까 나하고 달을 남았을 때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따뜻하냐 이거 물어본 거죠. 동해가 따뜻해요? 내륙이 따뜻해요? 당연히 지형 조건 그리고 바다 조건을 따졌을 때 태백산맥의 오른쪽에 있는 즉 북서풍의 영향을 조금 차단할 수 있는 그 오른쪽 영동 지역에 속한 지역이 바로 이 나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가 정확히 강릉인지 몰라도 이 나는 C를 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우리가 A. 자, 그래서 BCA 정답은 4번 이렇게 찾는 문제인데 내신에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문제고요. 수능에서도 자주 나왔던 유형입니다. 자, 기본 문제 2번인데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거와 아주 비슷한 내용을 또 다른 형태의 자료로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가는요, 홍천. 선생님 얘기했죠. 기후에서 가끔 나올 수 있다고요. 왜? 강릉하고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영동과 영서, 즉 영서 내륙 지역을 영동 지역과 비교할 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은요. 즉 영동 지역이 영서 내륙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후적인 상대적 특징을 찾아보면 됩니다. 먼저 위아래부터 잡을게요. 자,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에요. 실제 강수량 말고요. 연강 수량분의 여름 강수량이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죠. 자, 이 가 지역은요, 한강 중상류 일대입니다. 우리 한강 중상류 일대는요,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도 하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도 여름 강수 집중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거기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D 아니면 E네요, 벌써. 그러면 요거 한번 확인할까요? 겨울 강수량은 당연히 D이니까 둘 다 많은 거 맞죠? 여기가 다설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에 비해서는 많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1월 평균 기온이요. 겨울에는 어디가 더 따뜻하다? 가에 비해서 나가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더 따뜻하다.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 지표들이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름철 강수 집중률을 물었지만 뭘로도 물을 수 있을까요? 겨울철 강수 집중률 이런 걸로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1월 평균 기온 대신 뭐 연교차 이런 걸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의 유형은 문제의 형태는 여러 방법으로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3번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약간 이제 지역 찾는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처음에는 허거덕해요. 왜? 일단 A, B, C, D를 만약에 이게 제대로 모를 때는요.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런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힌트를 막 알려줘요.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생태 보전 지역이에요. 잘 모르겠죠, 아직까지. 그다음에 안보 관광입니다. 뭔가 이제 뭐 안보와 혹은 국방에서 좀 중요한 지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통일의 전진기지. 통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구나. 남북 교류의 거점이다.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자, 점점 힌트가 더 좋아지고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힌트로서도 만약에 처음 보더라도 1번이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번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철원입니다. 그래서 DMZ 지역에서 이런 생태계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이 지역은 보존 지역으로 남겨둘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그러던데요. 여기 진짜 지금 분단이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그 60년 동안 인간이 거의 한 번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의 이게
활동을 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막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 상태가 잘 보존돼 있고 생태계의 다양성도 아주 훌륭하다고 막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철원이 바로 이러한 지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자, B는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디라고 여러분? 춘천입니다. 자, 그 다음 C는요, 영동 지역의 대표 도시 강릉에 위치고요. 그 다음에 D는요, 여러분. 자, 저기 원주예요, 원주. 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 다음에 E는요, 바로 삼척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도 여러 번 보시고요.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과 관련된 지리조사 주제를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 일단 가하고 나가 어딘지 모르면요, 조금 좀 깝깝한 문제긴 한데, 가는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는 춘천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자, 나가 어디냐면 이 강릉하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여기는 이제 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는 평창. 자, 여기는 무슨 지형으로서 선생님이 앞에서 지형으로서 정리를 해드렸죠? 침식 분지 지형으로서 우리 지형도에서도 소양강하고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지형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평창은요, 고위 평탄면 지형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지역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러한 관련 조사 주제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침식분지 어디 거예요? 기역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기후 특징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침식분지 지형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기후는요. 기온 역전 현상이었죠.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안개 발생도 작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뭐 냉해 피해라든지 그러한 피해도 우리가 냉해라든지 그러한 피해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에 오염물질까지 섞이면 스모그와 같은 그러한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기관지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 문제까지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복습 한번 해봤고요. 니은은요, 고위 평탄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나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네요. 자, 그래서 가는 기역, 나는 니은, 정답 1번인데 디귿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텅스텐 광산의 재개발, 여기 아까 어디였죠, 여러분? 영월에 있는 상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월이 바로 여기가 영월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 찾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5번입니다. 그림은 가농업을 통해 재배되는 주요 농작물의 파종 시기, 수확 시기인데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가농업은 딱 보다시피 그 다른 지역과 조금 차별되게 여름철에 이러한 농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고랭지 채소농업에 관한 자료라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랭지 채소농업과 관련된 옳은 보기를 찾는 건데, 무농약 친환경 농법 아니에요, 여러분. 고랭지 농업도 뭔가 부족한 지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비료도 많이 뿌리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와 같은 그런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농약도 뿌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발생되는 문제점에 더 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무농약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농약 사용과 과도한 비료 사용 때문에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닐하우스와 같은 유리온실. 선생님 조심하라고 했죠? 채소 농사라 그래서 다 이렇게 시설 농업만 하는 지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근교 농업 지역에서 집약적 토지 이용 방식에서 취하는 그러한 농사 방식이고요. 여기는요, 여름철이 서늘한 그 유리한 기후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노지 재배 형태로서 채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름철 기후가 서늘한 고원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 고원. 고위 평탄면이 고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급적 성격. 여러분, 이 강원도 사람들이 그 배추랑 무랑 뭐 그런 거 실컷 키워가지고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일단 재배되는 작물
그 종류 자체가 무, 배추, 뭐 감자 이런 건데 이런 건 이제 자급적 성격의 농작물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자급적 혹은 뭐 주곡작물, 식량작물이 이제 쌀이라든지 보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고요. 과거에 비해서 여기는요. 이런 상업적 농업으로 이제 채소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상업적 농업이 가능하게 된 그 사회적인 조건이 바로 교통 발달이나 아주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됐다는 것도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즉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 고랭지 채소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재배 면적 줄어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이 보기는 지구온난화에서도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1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별표를 여러분 5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사실 기후가 배울 때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기후 파트더라고요. 왜냐하면 기후 그래프를 잘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강원도 지역만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위치한 대표적인 세 지역의 기후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 그래프는 기온 그래프고요. 막대 그래프는 강수 그래프죠.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이 세 대표적인 그래프는요. 우리 그 북한에서도 했지만 북한에서도 기후 그래프 그러면 나오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강원도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가나 달을 딱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지금 8월 달 최난월 평균 기온이 가하고 나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그죠? 한 이제 5도 정도, 4, 5도 정도가 낮아요. 이거는 같은 도안에서 우리나라 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도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해발 고도의 요인밖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대관령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와 관련된 뭐 해발 고도와 관련된 그러한 기후 요인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물어보는 보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1월 기온 잘 안 본다 그랬죠? 어차피 추울 거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이 대관령은요. 지금 여름에도 강수량이 상당하고요. 겨울에도 지금 나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많죠. 그래서 이 대관령 지역은 연강수량이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1700mm나 됩니다. 여름에도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리고요. 겨울에도 지형성 강설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대관령 지역은 아주 연강수량이 많습니다. 거의 그 남부지방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남았습니다. 가하고 나는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큰 스케일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영서냐 영동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영서냐 영동이냐는 이 달의 기온만 보셔도 끝나죠. 몇 월? 1월 평균 기온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계 강수 집중률 혹은 겨울 강수량 이런 것으로서도 확실히 가가 어디냐면 영동 지역의 어떤 지역이고요. 나가 영서 지역의 어떤 지역이죠. 그리고 가는요. 지금 많이 봐왔지만 강릉의 기후 그래프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강릉 연강 수량이 한 1,400mm가 돼요. 꽤 상당합니다. 그리고 영서는요. 한 1,250mm가 되는데 선생님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여러 번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알려주냐면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을 뿐이지 연강 수량은 오히려 영동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률, 비율과 양은 또 다르죠. 그죠? 보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많이 오지만 다른 계절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연강 수량을 따지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리지만 겨울에 많이 내리는 영동을 이길 수는 없구나. 영동이 연강 수량 더 많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래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가는 영서, 나는 영동. 지금 선생님 칠판에 떡하니 가는 영동, 나는 영서 다 찾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가는 다보다 해발 고도가 낮을 것이다. 자,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름 해발 고도 나오면요, 여러분. 일단은 8월을 보세요. 8월. 8월을 보고 가하고 달을 봤을 때 어디가 더 시원하다? 다가 더 시원하죠. 즉, 해발 고도가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고
다가 낮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온하고 헷갈려가지고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 8월에는 기온이 높아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보기는 맞습니다. 자, 디귿. 나는 가보다 대륙도가 클 것이다. 선생님이 저기 기후할 때 대륙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X치고 뭐라고 고쳐서 읽으라? 연교차라고 고쳐서 읽으면 좀 더 편안해진다 그랬죠. 왜? 대륙도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정도가 대륙도였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B 지역이 있고 A 지역이 있습니다. 자, B에서 A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가는 거죠. 대륙도가 커져요. 대신에 격해도도 커지는 거죠. 바다와 떨어지는 정도가 커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는 바다와 떨어진 정도가 커져요. 즉, 대륙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웠죠?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연교차가 커진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니까 거의 위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해안에서 내륙으로 가는 것도 작은 스케일에서 해안에서 내륙으로, 즉 바다에서 육지로 가는 거죠. 이 경우에도 대륙도가 커지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격해도, 대륙도, 연교차 같이 가는 거고, 이거를 연교차로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뭐만 읽어주면 된다? 이거의 갭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어디가 연교차가 더 큽니까? 나는 가보다 연교차가 클 것이다. 정확하게 읽어지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여름 강수 집중률. 선생님이 여름 강수 집중률은요, 연 강수량 분의 여름 강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집중률이 제일 커요, 여러분? 자, 지금 보니까 나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집중률이 상당하죠? 그래서 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지금 다. 그 다음은 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다가 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심화 문제 2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특성인데, 자, 가하고 나의 지금 분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대분수계, 즉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를 우리가 영서지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영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의 하천은 대부분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자, 지금 영서지방 흐르는 하천이 어떻게 동해로 흐르겠습니까? 강은 산을 뛰어넘지 못하죠. 여기서 발원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흐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나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높새바람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해진다. 높새바람이 지금 북동풍으로서 이렇게 불어 넘어가는데,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 높새바람이 불 때 어떠한 사면에 위치하는 지역입니까? 바람 바지에 위치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지역이 아니라 늦봄에서 초여름에 높새바람을 일으키는 기단이 오호츠크의 기단이거든요. 오호츠크의 기단의 성격이 냉량수변합니다. 그래서 이 냉량수변한 기단의 성격을 그대로 받는 영동 지역은 높새바람의 영향을 받을 때 냉량하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나는 또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자, 경기지방과의 교류는 나보다 가에서 활발했을 것이다. 그죠? 이 태백산맥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영동과 영서는 하나의 강원권이지만 그렇게 뭐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언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점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서하고 경기 말은 좀 비슷한데 영동은요 오히려 영남 지역하고 좀 사용하는 단어가 좀 겹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정을 볼게요. 하계 강수 집중률은 나보다 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여러 번 했죠. 자, 그래서 이 가에 해당하는 영서는요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은 한강 중상류 라인에 해당한다. 정답은 끝에 2명 병하고 정이 맞았기 때문에 5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3번입니다. 지도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발전소의 분포인데 지금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뭔가 뭐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러한 발전소의 발전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아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의 분포가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이 바로 무슨 산맥 라인에 있는 지역이죠? 태백산맥 라인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 바람이 센 지역으로서, 즉 그것을 이용한 풍력발전소의 입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력발전소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풍력발전 얘기를 하고 있다? 바로 4번이 바로 풍력발전소의 입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너무 쉽게 4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죠. 자, 심화 문제 4번입니다. 자, 지리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출할 거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자, 주제를 지금 정합니다. 어떠한 주제를 정했죠? 산업 구조의 변화가 그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산업 1차냐, 2차냐, 3차냐, 그리고 그 산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한 내용이 나올 텐데, 이 강원도도 참 그저 흥망성쇠를 겪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유화가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어디였는데? 과거에는 석탄 산업이 발달했는데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에 쇠퇴했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무슨 산업으로? 3차 관광 산업으로 재도약,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기억이 어딜까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에서는, 왜냐면 겹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A는 바로 양구입니다. B는 고성이었죠. 그 다음에 C는 춘천이고요. D는 평창입니다. 자, E가 어디냐면 좀 희한하게 생겼죠, 여러분. 자, 여기가 바로 태백인데, 자, 여기서 이제 석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이 정선과 태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한꺼번에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알겠죠. 정답이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정선도 함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화 문제 5번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강원도 무슨강을 따라서 물이 아주 혼탁하고요. 그리고 이 강의 지류하천인 이러한 그 작은 하천을 보니까 아예 거의 뭐 흙탕물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을 보세요. 뭐 어떠한 지역들이에요? 토지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일단 고랭지 채소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 있고요. 그 다음에 위락시설과 같은 관광시설들, 상업시설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랭지 농업을 하면서 이제 농약이라든지 비료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 키우는 그런 그 가축의 배설물들 나오겠죠. 그리고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인간이 사용하면서 남기는 뭐 쓰레기라든지 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그 수질 오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흙탕물이라는 거는요, 어디서 좀 더 강력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이 고랭지 농업지역, 그리고 물론 목장과 위락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요, 기존에 그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나무들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시설을 만든 겁니까? 이러한 토지 이용을 한 거죠? 기존에 나무를 베어낸 다음에 이렇게 평지화시키고 만든 이용하는 토지 이용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홍수라든지 홍수가 난다면, 큰 비가 온다면 이 지역에 토양 침식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깎인 토양의 그 흙들이 한꺼번에 어디로 유입되면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겠죠. 그래서 그 섞인 물 색깔이 어떤 거예요? 흙탕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일단 이 고랭지 채소 농업 같은 그러한 토지 이용을 하면서 토양 침식이 상당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이는 실제로 이러한 흙탕물의 색깔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깎여나간 흙이나 토양은요,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하려면 사람들이 인위적인 또 노력을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은 이렇게 휩쓸려간 토양이라든지 그러한 그 지형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복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토양이라 그래서 손님 객자를 써서 객토 작업을 한다. 뭐 이러한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강원도 지역의 문제점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단원 종합 문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기후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1월 평균 기온하고 8월 평균 기온인데,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우리가 뭐를 다시 하나 그려낼 수 있을까요? 8월에서 1월을 빼면요, 우리가 하나의 지도를 다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무슨 지도? 연교차 지도를 하나 그려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면 좋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 홍천은 원주보다 연교차가 작다. 선생님 이런 보기 거의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두 지역은 솔직히 그 비교의 그 의미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연교차는요, 1월 기온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이 연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보니까 홍천이 원주에 비해서 지금 한 1도 정도 그 1월 평균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연교차가 큰 지역도 홍천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 1번 보기는 틀렸네요. 홍천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둘 다 영서 내리기 때문에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일단 1번은 넘기고요.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겨울보다 여름철에 기온의 동서차가 크게 나타난다. 지금 딱 보더라도 지금 동서차가 겨울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자료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선생님이 저 앞에 기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의 지역차, 우리나라 기온의 지역차는 남북이든 동서든 무조건 무슨 계절이 크더라? 겨울철이 큽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왜냐하면 그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의 스케일이 달랐죠.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은 아주 스케일이 커요. 한반도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더워요. 그런데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기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변질이 잘 되기 때문에 북한은 정말 춥지만 상대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면요, 저희도 지역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더라. 그래서 남북 차이든 동서 차이든 겨울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다. 하지만 여기서 자료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에 크게 나타난다는 말도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태백은 강릉보다 저희도에 위치하여. 여기까지는 맞죠. 왜냐면 저희도에 위치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딱 봐도 지금 등원선을 보니까 낮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자료 해석 문제로서도 풀어내면 읽어내니까 낮아요. 그러면 거꾸로 됐으니까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 건데, 그러면 강릉이 왜 태백보다 겨울에 따뜻합니까? 일단 해발 고도 차원에서도 강릉이 고도가 낮고요. 그리고 태백산맥이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동해가에 있기 때문에, 동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발 고도, 지형, 그 다음에 해양의 영향, 이 세 가지 이상의 이유를 들어서 강릉이 1월에 태백보다 따뜻한 이유를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해발 고도가 높은 대관령은 강원도에서 연교차가 가장 크다. 자, 연교차. 여기서 여기 빼면요, 한 28 정도 나죠. 그죠? 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더라도 지금 그 대관령보다 더 많이 나는 지역이 보입니다. 뭐 이런 영서 내륙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뭐 30도 이상 나는 지역들도 보이죠. 근데 왜 대관령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냐면, 물론 대관령이 겨울에 추운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계절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서늘하기 때문에, 여름에 서늘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죠. 대관령은 1년 내내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한에서 연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지역이 대관령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1월 평균 기온이 낮다고 해서 연교차가 크다라고 정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름에도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지형과 바다의 영향으로 겨울철 영동지방 기온이 영서지방보다 높다. 이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원 종합 문제 11번. 자, 농사 달력 보는 순간 평지와는 파종시기나 수확시기가 다른 고랭지 채소농업의 농사 달력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철 기온이 서늘하다. 맞죠?
대도시와 멀어 자급적 농업이 발달한다. 아닙니다. 일단 자급적 농업도 아니고요. 일단 상업적이고요. 대도시와 멀었지만 물론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교통 발달 때문에 이것도 극복했다. 자, 디귿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전소 건설에 유리하다. 물론 이 자리와 밀접한 관련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농사가 이루어지는 이 지역은 고위평탄면 지역 그리고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가 높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전소 건설에 유리하다. 실제로 평창, 대관령에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큰 스케일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됩니다. 리을, 경지 면적이 확대되면서 토양 유실이 줄어든다. 경지 면적이 확대되면서 토양 유실, 토양 침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산사태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앞에서 계속 언급했죠.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 2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우리 강원과 관련된 문제도 다 풀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강원도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한 겁니다. 다음 시간은요.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참 비교를 많이 하는 지역이죠. 호남과 영남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호남과 영남은요. 시험 문제에서도 전라도, 경상도라고 잘 안 나와요. 일단 호남과 영남의 지역 부분이 어디와 어딘지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그 두 지역이 어떠한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미리 예습을 하고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잘 찾아서 수업에 임해 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실에서 자료도 다운받아서 우리 함께 5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